안녕하세요.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. 9월 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 사람, 못 살 사람, 집 다 사고 나면 소는 누가 키우나? 임대 시장에는 누가 들어갑니까? 전세, 월세 시장에는 누가 들어갑니까? 지금 사는 사람들, 실거주를 목적으로 했던 사람들, 한창 때 올랐을 때 그 박탈감을 많이 느꼈던 사람들이 지금 참전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. 못 살 사람, 좀 사기 어려웠던 사람들 있죠. 신혼부부인데 이제 전세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뭐라든지 이렇게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, 이 사람들까지 다 사게 되면은 지금 실거주에 있는 사람들이, 제가 추정하기로는 실거주에 있는 사람, 전세나 이런 걸 살면서 있던 사람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많이 사게 되면서 전월세 들어올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는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그럼 소는 누가 키웁니까? 뒤늦게 한 채로 만족하지 못하고 많이 떨어졌네 하고 또다시 참전했던 뒤늦은 투자자들, 이 전월세는 누가 다 채워줍니까? 그나마 신혼부부들까지 이제 뭐 집을 사게 된다면 누가 달러 1334원 막 치솟고 있어요. 제가 좀 전에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캡처해서 올렸는데요. 무서워요. 우리 이거 이제 환율 방어에 쓰려고 제껴놨던 돈까지 세수 부족하다고 땡겨 쓰죠. 국민연금에 돈 뭐 땡겨 쓰죠. 그 다음에 한은에도 뭐 돈 빚내가 쓰죠. 뭐 통화스와프에가 빚내 쓰죠. 이란에 돈 갚아줘야 되죠. 야, 나라만 개인만 빚쟁인 줄 알았지만 기업이건 국가건 전부 다 빚쟁이더라. 물가 떨어지면서 금리도 떨어지고 안정을 보일 것이라고 했을 때 물가 지수가 7월달에 2.3% 상승이었거든요. 이제 안정됐어.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. 희망 고문에 불과하더라. 제가 요 기름값 종종 가지고 왔죠. 유가 WTI 가지고 왔던 이것이 1년 전 상태와 지금이 거의 같은 상태. 물가 아직까지 잡힌 거 아니죠. 물가 잡힌 줄 알고 다시 금리를 조정했다가 착살난 케이스가 있죠. 그럼 또 미국의 그분 떠오르죠.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그 권총을 차고 다녔다는 그분. 금리를 폭발적으로 올려서 때려잡았다는 그분이 환영이 얼핏 스쳐가는 것 같습니다. 살 사람 못 살 사람 다 사고 나면 누가 살 것인가? 특례보금자리론 거의 40조에 육박하는 돈 이제 다 소진되어 갈 거예요. 아마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, 특례금리도 너무 높아져서 얘는 더 이상 매력이 없어요. 그러니까 더 매력적인 걸 내놓습니다. 왜 더 매력적인 걸 내놓느냐? 공급하고 싶어. 아이고, 제가 원희룡 장관님을 안 가져고 왔네요. 여기는 더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사줄 것인가? 거기에 대한 밑작업으로 증여세, 양가에서 받으면 3억까지 돈을 땡길 수 있도록 일단 시스템은 갖춰놨어요. 그래. 근데 3억씩, 양가 1.5억씩 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집이 근래에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아무튼 이렇게 주고 또 싼 대출 받고 이렇게 해서 집을 결국 사라는 거죠. 이 신혼부부들, 이거를 대단한 혜택을 주는 건가요? 대단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건가요?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. 오히려 이들을 PF 시장도 위태위태하고, PF 시장 여기 건설 금융 쪽으로 돈이 덜 돈다. 그럼 어떻게 돈을 돌릴 수 있겠냐? 사람들한테 집 사라 그래도 철벽도 안 하더라. 그러니까 특별한 혜택을 줘서 이제 신생아 특례죠. 신생아 특례까지 끌고 와서 요 사람들을 여기 총알바지로 또 나서게 만듭니다. 그럼 뭐 육아휴직은 뭐 1년짜리를 뭐 1년 반을 주니, 뭐 돈을 얼마를 주니, 막 이렇게 막 온갖 신생아이가 아이 많이 나라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는데 실수가 없어요. 대출을 5만 상 받게 만들어 놓고, 참 아이러니합니다. 그나마 대출을 받고 이렇게 특별한 낮은 금리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운대가 맞아서 했던 사람들, 대출한도 5억까지, 금리 굉장히 낮습니다. 시중금리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. 요거 중요한 부분은 요거예요. 대출 신청일 기준은 2년 내에 출산해야 된다. 2023년생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내가 뭐 대출 받아서 이제 각 신생아가 있는데, 내가 대출 받아서 집을 살려고 했는 사람들은 이거 땡 잡은 거예요. 그 사람들은 이거 땡 잡은 겁니다. 어차피 대출 내서 사야 될 거였으면 거의 뭐 4%에 육박하는 금리, 그 이상의 금리를 부담해야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이자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요.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. 정상적인 보통 가구가 5억을 대출을 내서 집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?
시중금리 지금 4.5% 정도는 거의 기본일 거예요. 특례가 이번에 변경되면 4.6%로 변경되니까 아마 4% 후반대까지도 생각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이자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5억 대출에 1년에 2,500만 원 이자 낼 거를 한 1,2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. 국가에서 연간 1,000만 원씩 혜택 줍니다. 이거 안 받으면 등신입니다. 반드시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요 대출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것이 완전히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뭐 신혼부부나 아니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것에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얹어주는 대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, 이참에 애 하나 더 놓을까 이런 생각 하는 분 없으시죠? 자, 어쨌든 2대 8의 법칙에 따라서 쭉 해보면은 어쨌든 이 거래량 제가 대거 방송에서 너무 길게 떠들어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어쨌든 특례 보금자리로는 더 이상 2차 추가 연장은 안 할 것 같다. 이 자체로 신생아 특례 자체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 같다. 그 전에 특례 보금자리론만큼의 거래량 증가 효과는 없을 거예요. 그래도 거래량 증가에는 일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요거 금강비라고 아시나요? 요거 루트 2 떠오르시죠? 1.414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. 요게 좀 제가 봤을 때 전세가율 좀 이상적이고 균형 잡힌 전세가율은 요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요런 건물들 요 비율들 기가 막힙니다. 자, 요거 매도 물량 보시면은 내일 되면 예상되시나요? 내일 49,000건 넘어갑니다. 이 상태로라면 일주일에 지금 매물이 1% 혹은 부산은 더 속도가 더 빨라요. 1.5% 가까이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. 다음 주, 다다음 주 이렇게 예상해 보시면 5만 건을 뛰어넘을 날도 머지않았다. 누군가는 이 물량도 소진시켜줘야 되고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소진시켜줘야 되고, 근데 대중들은 잘 움직이지 않죠. 그러니까 지금 신혼부부 해가지고 또 혜택을 주고 단기적으로는 엄청나게 좀 효과는 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먼저 결혼했는 선배들 신혼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대출 왕창 받아가지고 육아휴직으로 쉴라 그러니까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고 이래가지고 휴가를 줘도 쉬지도 못하는. 근데 맞다, 이제 돈을 많이 주니까 쉴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. 네. 아무튼 그 팍팍한 현실들을 또다시 본다. 이 젊은이들 좀 살게 해달라고 했더니만 결국 해주는 게 또 대출 많이 내줄게. 그 대신 금리 싸게 해줄게. 그래서 이 PF 시장, 흔들리는 PF 시장을 막을 수 있는 총알바지로 이제 갓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이 사람들까지도 다 부동산 시장에 이 전쟁 같은 이 시장에 같이 참전을 시킬 것 같네요. 전세 물량도 지금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죠?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거 부산만의 문제는 아닌데 다른 지역보다 부산은 조금 더 빠른 게 월세도 증가하는 모양새로 돌아섰는데 다른 지역들보다 약간 빨라요. 물량이 골고루 늘어나고 있어요. 요거 이렇게 바뀌는 모습 보이시죠? 요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. 그러니까 집 안 샀으면은 전세로 들어왔을 건데 집값 떨어진 이 와중에 뭐 여러 가지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집을 살 마음을 좀 접고 있던 사람들도 그러면 한 30% 떨어진 것 같은데 사볼까 하고 참전했던 요 시장 이후의 후폭풍으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전세에 들어가지 않더라. 그 사람들이 새로 구입한 집으로 들어가더라. 그런 효과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. 그럼 이 상태에서 전체 임대 물량이 2만 개인 상태에서 머무르게 되면은 임대인이 입맛대로 세입자를 골라받고 줄 세워서 세입자를 골라받고 이런 시절은 오지 않을 것 같더라. 그나마 새 집은 조금 낫죠. 그 다음에 더 선호하는 지역은 조금 낫죠. 그 외의 지역들 조금 그전보다 떨어졌다고 내 자금이 여의치 않은데 넉넉치 않은데 투자로 생각하고 들어갔다가는 세입자가 한 번씩 먼저 빠져나가고 다음 세입자를 받고 이 과정에서 머리 다 빠집니다. 그런 것도 감수해야 된다. 부동산 투자로 해서 누가 뭐 돈 벌었다 얘기하니까 쉽게 돈 번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비고비들마다 사람 환장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. 그런 이야기는 뭐 아무도 안 합니다. 골치 아픈 세입자 만나가지고 한번 뭐 그런 이야기 안 해요. 집이 오래되고 낡을수록 더 수리해야 될 부분도 많이 생기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이 생기고 하거든요.
그렇게 해서 한두 번 시급하고 나면 야 세상에 돈이 공짜 돈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지금 거래량 수준은 제가 뭔가 잘못됐나요? 요게 지금 제가 캡처를 잘못했나? 요때랑 수준이 비슷한데요. 거래량이 또 어디선가 또 오류가 났나 봅니다. 전세 거래량 제가 전세 거래량을 잘못 붙였나 본가요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요 전세 거래량 맞습니다. 근데 제가 전세 거래량이 보통 다른 지역들은 요 날짜와 7월 달에 비슷하거든요. 근데 이 거래 건수가 200건이나 차이 나요. 그래서 전세 거래량이 가을 들어서 더 가을을 앞두고 이사철을 앞두고 더 전세 거래가 더 활발해져야 되는 시점인데 오히려 6월 달보다도 더 못한 거래량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. 희한하죠?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? 전세는 내 집에 전세는 누가 들어오나? 요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살짝 가지고 와봤고요. 거래량 171건. 요때랑 거래량 비슷합니다. 지금 그건 비슷하게 흘러가요. 거의 한 2200건대 정도 거래량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지켜보면 되겠습니다. 지난달의 거래량은 2169건이었고 계속 박스권인데 특례 40조보다는 특례 신생아가 돈 투입 효과는 조금 더 작을 거예요. 그럼 그 특례 했던 사람들은 요건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. 어쨌든 거래량이 살짝 좀 미심쩍은 것은 여기 첫 스타트를 170건대로 막 끊기 막 시작해요. 근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미미하긴 합니다. 저는 주간 거래량 500건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550건으로 정정해서 살펴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가? 투자에 관심이 많고 막 이러신 분들은 요걸 또 더 잘 살펴보시면 되겠죠. 주간 거래량이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또 월간으로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장단점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건당 거래 대금은 조금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거래량 3000건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그나마 이 박스가 야 이거 슬슬 미끄러지는 게 이거 했다가 한번 뽕긋 다시 솟아오른다면 이 봐라 뭔가 조짐이 왔다. 조짐이 온다. 역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온 우주가 다 돕고 있어. 나라에서도 도와줘. 건설업체에도 도와줘. 다 도와주는 이런 상황. 내년 총선까지 한번 가볼까? 나라에서는 역시 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것 때문에 부동산을 절대 저버릴 수 없어. 라고 생각하겠지만 양도소득세 이거 덜 거치는 부분보다 지금 부가세가 덜 거치고 법인세가 덜 거치고 이 부분이 장난이 아니거든요. 이 부동산 살리려다가 다른데 세수가 부동산 이거 조금 살리려고 해가지고 집값 조금 더 오르고 사람들이 빚내서 더 집을 사니까 웬걸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. 그러니까 부가세가 확 떨어져 버리죠. 부가세 확 떨어지죠. 부가세 떨어진다는 말은 기업 활동이 그만큼 위축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법인세도 그만큼 또 확 줄어들겠죠. 야, 이거 균형점을 어디선가 잡아야 되는데 단순히 부동산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, 가계부채가 너무 급증해서 우려스럽다는 이 생각. 단순히 가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.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어요.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것이 이 개인들에게 무슨 대단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보다 오히려 돈의 힘을 더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기업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가계부채를 좀 줄여서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. 그러면서도 또 건설업계 쪽에 또 힘은 실어줘야 되겠고 완전 갈팡질팡이에요.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. 오늘은 요거 살짝 화면을 이쪽으로 넘겨와 봤습니다. 어디냐 하면은 아파트 투미 부산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은 171건, 대구 171건, 서울 247건. 서울이 왜 이렇게 힘이 없지? 인천 199건. 역시 이제 부산은 인천보다 한 수 아래인가? 이런 생각을 잠시 하면서 오늘의 거래량, 거래 금액들 한번 살펴볼게요. 부산 지역을 봐야 되는데 제가 부산 지역을 누르시고 그 다음은 금액순을 누르시면은 잘 보실 수 있습니다. 삼익빛이 40평대로 넘어가면 25% 고점 대비 빠져 있고요. 해운대 KCC 스위첸 고점 대비 별로 빠지지 않았더라. 대형 평형. 연식은 안 봐도 되겠죠. 조금밖에 안 빠졌더라. 대형 평형. 이런 식으로 늘상 보시는 대로 보시고 비싼 아파트
얘는 왜 이리 많이 빠지나요? 38%? 고점 대비 38%가 빠졌는데요. 37% 빠졌습니다. 삼익빛이 소형 평형은 하락률이 더 크다라는 부분 계속 살펴보고 있었고요. 조금밖에 안 빠졌네. 9호까지 갔었던 것이 8호까지 올라왔습니다. 쌍용도 플래티넘 9억 5천까지 갔던 것이 7억 8천. 이게 고점이 요 100이네요. 국평이 아니었네요. 7억 8천 18%. 나머지 24%, 23%, 20%, 30%, 10%? 조금밖에 안 빠졌어. 대형 평형 20%, 국평도 20%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20%, 25%, 25%, 25%, 10% 대형 평형. 나머지 국평 17%. 이 높은 가격대가 생각보다 고점에 많이 근접해 나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고점 대비 26%. 조금 더 내려와 보면 자 이제 가격 27%, 27% 이렇게 오늘 빠르게만 거래 건수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만 보고 지나갈게요. 경남 마리나 니노 와이카노 11억 4천까지 갔던 것이 6억 52.6%, 고점 대비 52.6%, 47% 빠졌고요. 30% 빠진 것 25%. 오늘의 하락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25% 정도 빠진 느낌? 요 가격대별로 좀 빠져 보이는 금액은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. 94.5% 국평인데 연식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. 20%, 25%. 오늘 평균적으로 28% 느낌보다는 조금 더 반등한 느낌. 27%, 26%. 이 정도까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엄청난 시장의 반등 느끼고 계시나요? 네, 30% 정도 빠지는 것들 쭉 보고 계시고요. 대구는 또 특히 더 많이 빠지는 것도 많이 오늘 나왔었거든요. 부산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은 오히려 대구보다 더 부산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은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. 또 가격이 가격이 빠지는 모습은 그만큼은 안 빠지는 것 같고요. 네. 40% 빠진 것은 저층의 40%. 나머지 28% 정도 빠지는 요 표준적인 모습. 아니면 24%. 오늘 24. 요 정도로 느낌으로 계속 보시고, 계속 갈 것 같다. 역시 정부에서는 돈 무조건 풀 수밖에 없어. 고점 대비 45% 빠진 사직상용 예가도 보이고요. 20%. 오늘 별로 안 빠집니다. 별로 많이 빠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. 평균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. 말이 28% 정도 빠진 느낌이지 5억 2천짜리가 3억 8천이 된다? 고점 대비 거의 한 1억 5천. 요 정도면 거의 서민층이 살 수 있는,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의 평균은 상위 30%입니다. 가운데 아니에요. 평균적인 모습이 요 정도의 모습이 아닐까. 저 위에 있던 8억 9억 하는 것은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. 그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밑으로 내려오니까 30% 정도씩 하락하는 것도 보이고 90% 국평인데 24년씩? 그러면 이제 이거 직거래인지 아닌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39%, 20%, 30%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 보시면은 아주 특수하게 좀 많이 빠지는 것들도 간혹 눈에 띌 때가 있을 거예요. 이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여기까지 조금만 더 볼게요. 벽산 아파트 고점 대비 40% 빠지더라. 층수도 중간층 정도 되더라. 대구에도 좀 오래된 아파트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. 평수가 작고 오래되었고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약 없는 곳들 그런 것들이 가격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. 가격이 이 정도 대충 보셨죠? 네,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 전세 가격은 요 돈보라는 사이트 이걸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아파트 투미 사이트. 그 다음 돈이 보인다 돈보 사이트. 돈보 사이트 보실 때 전세 가격 2021년에 입주했는 아파트 지금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, 그리고 23년에 입주했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들 한번 더 살펴보시고, 전세 가격 일부 반등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. 일부 반등하고 있는데 시중 금리 오르는 거 보셨죠? 오늘 환율 요동치는 거 보셨죠? 내일 모레면 당장 금리가 내릴 것처럼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.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은
맞는 것 같습니다. 대충 이 정도 살펴보고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네요. 별로 이야기 안 했는데 2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. 관심 있는 분들, 전세 비율이 좀 더 많이 올라줘야 되는데, 전세 비율이 오르지는 못하네요, 부산은. 부산은 계속 1.5 정도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에 전세 매물은 쌓여간다. 우려스러운 부분이 여전히 더 많더라. 부산의 평균 전세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. 일부 인기 있는 아파트, 쏠림 있는 아파트들은 약간 반등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드실 것 같네요. 자, 여기까지. 네, 시청 감사합니다.